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전 거래일과 다르게 나스닥만 하락한 채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탓일까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부진하면서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서 또 경기 불확실성이 확인된 점까지 증시에 좀 부담으로 끼쳤습니다. 엔비디아가 2% 넘게 밀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하락했는데요. AI 반도체에서 자동차, 금융 그리고 소비 섹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뚜렷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에 다우 지수는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하락한 채 또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특히나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이제 현지 시간 9일이죠. 고용 보고서 그리고 관세 판결 큰 빅 이벤트들 앞두고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서 방산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27년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증가하겠다라는 이야기 어제 아침에 나왔었죠. 이 발언에 힘입어서 로키드 마틴이 4%대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미증시 마감 상황 나가고 있고요. 다우존스 49,000선, 나스닥은 23,400선, S&P 500 지수는 6,921선에 강보합권으로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밤 이제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 고용이 약해져야 추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또 너무 약해진다면 또 경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어제장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장 마감 직전에 하락했다가 다시금 상승분을 보여주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제도 소폭이긴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4,552선에 그리고 또 코스닥은 반면에 하락했죠. 94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어진 이 최고치 경신 랠리가 5거래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CES 2016에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로봇 관련주 또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 이 수급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했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또 방산주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 넘게 오르기도 했고 조선주 하나오션도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대형주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주를 투자하는 분들 또 중소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간에 굉장히 큰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중소형주만 가득하다면 이제부터 대형주 다시 반도체를 지금이라도 담아야 할지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할지요. 많이들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장전 최선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의 미증시 좀 마감 상황 그리고 글로벌 증시 이슈까지 전해드릴 예정이고 오늘 개장 상황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면서 상승 시그널들 포착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트렌드 섹터 4가지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저희가 QR코드도 준비해뒀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 연동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놓았으니까요. 놓친 방송도 다시 보기 해주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네, 벌써 1월 첫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이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이 장중 4,600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시장은 이번에도 호재를 확인한 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 단기 급등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0.03% 오른 4,552선에 마감한 모습인데요.
이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보합권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시장에서도 빠진 모습 보였습니다. 944선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면서 동학개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73억 원 매수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이 동학개미를 잡아라, 뜨거운 증권사의 판촉전 소식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이 원달러 환율 급등 국면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 주식 마케팅을 사실상 금지시켰었죠. 이 여파로 최근 증권사들이 일제히 국내 주식 이벤트로 눈을 돌렸는데요. 이 연초 국내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과 맞물려 수수료 우대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입니다. 이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전략 변화의 배경으로 꼽혔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이 현행 규제 환경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이 증권사 수익선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5대 금융이 포용금융에 7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포용금융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의 금융제도는 금융계급제다라고 비판하면서 금융 분야를 6대 핵심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서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대환대출 지원, 그리고 이자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방산과 조선의 독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 협상 호재가 방산주 강세를 이끌었고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회사채 수요 예측 흥행 소식에 더해지면서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조선주 상승세의 배경은 HD 현대중공업의 이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정비 사업 수주 등 종목별 호재가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는 제약바이오주 올랐고요.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일부, 그리고 자동차와 증권주는 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1.56% 빠진 모습 보여줬고요. 이 CS 이후의 관심 분산,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모베이스 전자였습니다. 30% 가까이 급등했고요. 1957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모베이스 전자는 자동차,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이죠. 이번 상승세는 최근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확산된 이 로봇 모멘텀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된 데 더해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 등이 이번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이 전기차 부품 시장 확대 가능성 속에서 모베이스 전자가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조이웍스앤코였습니다. 30% 하락했는데요. 이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한국 총판인 조이웍스앤코는 전 대표의 도덕성 논란과 핵심 파트너사와의 계약 해지라는 이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이 하청업체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성환 전 대표의 리스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요. 특히 미국 본사인 데커스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유통계약을 전격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시그널 바로 비만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즉각 조단위의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차세대 경구용 치료제 시장을 놓고 벼랑 끝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서 경구제 판매에 포문을 열자 일라이릴리는 즉각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추격에 고삐를 죄고 나섰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바이오 기업 님버스 테라퓨틱스와 이 단연간의 연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번 협력의 핵심으로 AI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약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구용 치료제, 이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시그널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그널 바로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아폴로 계획 이후 약 50년 만에 인류가 수행하는 이 유인 달 탐사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달 탐사에는 우리나라가 만든 우주방사선 측정 위성인 이 K 라드 큐브가 실리는데요. 현재 예정된 아르테미스 2호 임무 가는 일은 내달 5일부터고요. K 라드 큐브는 달 궤도에서 오리온이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할 때 활동하게 됩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설계 제작을 맡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위성에 실려 이 우주에서 성능을 검증받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에 어땠을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이번에도 혼조세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리자 방산주는 급등했지만 기술주 매도세로 이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기술주는 하락하면서 이 혼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다우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이 방산주 랠리에 따른 모습이었습니다. 0.55% 오른 49,266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0.44% 빠진 모습 보였고요. S&P 500은 이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6,921선에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방산주 오름세와는 반대로 반도체주는 그동안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이 퀄컴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이 마이크론이 3%대, 인텔 3%대, 그리고 엔비디아가 2%대 각각 하락했고요. 이 테슬라는 자동차 대출이자 감면 정책 소식에 이틀 연속 이어졌던 하락세를 끊고 1%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은 일본기 최고 투자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2% 가까이 올랐고요. 이 알파벳은 지메일 AI 허브 전환 소식에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제 증시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어제 시장은 확인된 호재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묻는 단계에 진입했는데요. 실적 기대감은 높지만 어제 차익 매물로 눌린 섹터에 대해서 기관 수급 유입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단기 변동성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발표되는 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도 향후 FOMC 인하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를 보였죠. 나스닥 지수가 반도체주들이 밀리다 보니까 홀로 저렇게 0.44% 밀린 채 23,480선, 그리고 S&P 500은 0.01% 오른 6,921선, 그리고 다우 지수는 49,26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AI 대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을 했죠.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무려 영업이익이 20조 원이라는 어닝 서프를 기록했음에도 하락 마감한 것처럼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미장에서는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중소형주는 강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섹터별 순환매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던 날이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첫 5거래일 동안 나스닥 100 지수는 약 4%포인트 초과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방산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또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고용 지표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헤드라인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BOA에서 강력한 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며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2% 넘게 밀렸고 AMD, 브로드컴 각각 2%, 3% 밀렸습니다. 인텔 역시 3.57% 마이너스권인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부진했고 인텔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이 미국에서 2나노 CPU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자마자 시간 외에서는 2% 내외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론도 목표 주가 상향에도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고요. 그동안 강했던 샌디스크 역시 5% 넘게 4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TSMC가 12월 실적을 공개합니다.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다른 반도체주에 비하면 그래도 덜 빠진 상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간밤에는 1%대 플러스권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시장 기대만큼의 이익을 견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또 중립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플러스권 초록불
짙게 그려내며 마감됐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총 2위 굳히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밤에도 1.11% 플러스권이고요. 지메일을 제미나이 기반의 AI 허브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호재들이 나왔죠. 애플을 제치고 이 시총 2위를 기록하자마자 또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BOA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상승세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애플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주 전 거래일에서는 뜨거웠죠. 일라이릴리가 큰 폭으로 상승세 보여줬는데 간밤에는 투심 위축하면서 대부분 하락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동일 매장 매출이 7%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3.71% 플러스권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 가지 이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고용 지표도 나왔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미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관세 정책 판결이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도 얘기 나눠볼 거고요. 또 10월 무역 적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자, 일단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2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적자 규모가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렇게 가장 적은 수치를 보여준 건데요. 수출이 한 달 사이에 2.6% 증가를 했고 수입은 3.2%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 감소가 이 수입 감소하는 데 큰 결정적인 요인으로 끼쳤는데요.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은 한 달 전보다 143억 달러 감소하면서 지난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금과 같은 산업용 소재 수입은 줄었는데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액세서리 제품, 통신 장비 등 자본재 수입량은 늘었고요. 수입 감소에 이 결정적이었던 의약품 수입에 관세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게 지난 10월 딱 그쯤이었잖아요. 이에 미국 의약품 기업들은 재고 확보를 위해서 9월 이전으로 수입을 이제 앞당겼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10월 수입을 줄이게 한 배경이 된 셈이 됐는데요. 이 무역 적자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향후에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관세가 내일 있을 판결에서 뒤집혀질 수도 있다라는 또 시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9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 되겠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이 고관세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만큼 이 결정에 현재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열면서 자세하게 내용 살펴볼게요. 일단 9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이런 권한이 있는지 이 의무에 대해서 타당성을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2일이죠.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수입품에 10%, 정말 많게는 50%까지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번 판결의 관세의 이제 존폐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미 관세를 납부한 이 수입업자들에게 환급을 또 어떻게 명령할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다만 법원이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게 되거나 환급 범위를 일부러 한정하는 이런 절충적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현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대법원이 현행 관세 조치를 그대로 인정할 확률을 칼시라는 예측 시장에서는 28%로 보고 있고 시장 투자자들도 비슷하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1962년 무역확장법 등 최소 3가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서 이 상당 부분의 관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거둔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목요일이었으니까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약하다라는 거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주보다 8천 건 그래도 늘어난 수치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밑돌았습니다. 최근 관세를 비롯한 이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그리고 해고를 모두 줄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다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만 6천 건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또 어제 간밤에 챌린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이 3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달 대비로는 50% 급감했고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줄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9일에 나올 12월 고용 보고서겠죠. 이 부분도 저희가 기다리면서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개장 지금 대략 한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S 2016에 대한 수급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좀 이동이 됐잖아요. 어제장에서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훈풍을 불어일으켰고 정확한 이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유념하면 좋을지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년 1월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몰리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그냥 단순 참가를 넘어서서 메인 트랙이라는 무대에 서기 때문에 이 KO바이오 위상을 더욱더 높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IR 활동을 넘어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 수조 원 규모의 M&A 그리고 또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꼽아봤습니다. 기존에는 AI가 신약 개발의 보조적 수단이었더라면 올해부터는 이 AI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후보 물질들이 임상 2상 그리고 3상에서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를 산출했는지가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입니다. 주식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제약바이오에도 무조건 AI가 붙어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특히 엔비디아와 협업하는 바이오텍들의 기술력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재평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ADC죠. 항체 약물 접합체. 이제는 2세대, 3세대를 넘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은 차세대 ADC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M&A를 좀 예고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이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JLP1입니다. 비만 치료제 이야기인데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메시저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또 여기에 치매 예방 효과까지 이 적응증이 끝없이 지금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뒤를 잇는 이 후보 물질들이 이번 행사에서 대거 공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생물보안법 영향으로도 어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세 흐름 보였는데 이 종목들이 국내 CDMO 기업들의 수혜 그리고 점유율 확대 전략도 유념하시면서 컨퍼런스를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이번 메인 트랙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만 쓰는 자리인데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 좋을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존림 대표가 연사로 나서서 초격차 전략을 발표합니다. 특히나 5공장 가동률 그리고 6공장 조기 착공 계획 또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에 따른 반사 이익 수혜감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진펜트라의 미국 시장 안착 현황과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ADC, 이중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 바이오팜도 월요일부터 무대에 서는데요.
뇌전증 신약이죠. 엑스코프리의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그리고 매출 이야기도 나올 전망이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밖에 메인 무대는 아니지만 알테오젠, 키트루다 SC에 대한 이야기, 파트너십 강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D&D 파마텍도 어제장에서 강한 슈팅 보여줬죠. 메시 치료제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술 경쟁력이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컨퍼런스 당일에는 구체적인 기술 수출 규모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예상치를 만약에 상회할 경우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대에 못 미친다면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하시는데 고려하셔야겠고요.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이 파트너십이 정말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1분기 말쯤에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보유 중이신 분들 또는 관심 종목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양대 시장 모두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양시장 현재 희비가 엇갈린 채 거래되고 있는데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일단 전일 대비 0.18% 밀리고 있습니다. 45,404선에 4,5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음봉으로 전환한 상태네요. 하락 전환했습니다. 0.07% 밀리면서 9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의 영향 때문일까요? 지금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거래소부터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개인 홀로 물량 사들어내고 있습니다. 5,500원가량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은 동일한 물량 팔아내고 있네요. 기관도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수급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개인과 기관 동반 사자세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홀로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밀렸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 하락
하락하면서 지금 장 출발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1.15%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세 보이면서 7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하락입니다. 0.8% 밀리고 있고요. 반면에 LG엔솔이 0.96%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밀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반등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0.5% 그리고 기아도 0.8% 상승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조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폭 소폭이지만 키워나가고 있네요. 0.86% 상승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한 상승 곡선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5.4%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에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방산주들 오늘도 계속해서 힘이 좋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살펴볼게요. 오늘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일단 알테오젠 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희비가 엇갈린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BM은 1% 하락이고 에코프로는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 오늘은 하락폭이 큽니다. 3.7% 하락하면서 2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투심이 위축되면서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그대로 커플링 현상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는 밀리더니 오늘은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그래도 여기서 4%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고 바이오 종목들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입니다. 리가켄바이오, HLB 그리고 펩트론, 삼천당제약 모두 다 밀리고 있고 삼천당제약의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임드바이오 신규 상장주죠. 이 종목 또한 지금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에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방산 쪽으로 현재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률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어서 트렌드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류지연 캐스터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트렌드 섹터 진행의 캐스터 류지연입니다. 어제 우리 장 4,550선을 터치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쏟아지면서 조금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어제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랠리의 선봉장인 만큼 화려한 실적 발표해줬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1분기 5,000피를 단숨에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단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새 역사를 써가고 있는 우리 시장, 그러면 이 역사에 함께하고 있는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4가지 섹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방산과 조선주들이 오늘 주목해 볼 만했습니다. 네, 어제 이 종목들이 또 강하게 튀었는데요. 그럼 먼저 반도체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의 배경에는 바로 디램 매출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4분기 디램 매출은 192억 달러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업계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겁니다. 여기에 HBM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다음 분기에도 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또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전주곡을 울리자마자 우리 시장의 눈은 자연스럽게 또 SK하이닉스로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1월 22일이죠.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BM 1차 공급사인 SK하이닉스 역시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램 영업이익률이 62%, 또 HBM의 영업이익률은 64%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범용 메모리 시장마저 실적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권사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도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AI 추론 확대에 따른 서버용 디램과 HBM 수용 급증,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이 반도체 업계 호황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CES가 열렸던 라스베가스를 떠나서 이제는 샌프란시스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다음 주부터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를 앞두고요.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8,000명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가 이곳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 먼저 주목할 기업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올해 이 기업들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또 영향력을 펼치면서 메인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메인트랙 발표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이 위상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3일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 발표 자리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육공장 착공과 또 신규 모빌리티, CDMO 전략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이 함께 제시한다고 했는데요.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톱티어 CDMO 업체로서 생산 능력과 포트폴리오, 또 지리적 거점 확대를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신약 파이프라인 성과와 또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곳 컨퍼런스 행사에서 소개한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과 또 기술 이전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역시 겨울엔 바이오라는 말처럼 바이오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열리는 또 컨퍼런스 행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어떤 영향력을 펼칠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또 올 초까지 반도체가 또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또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는 또 어디 갔나 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어제는 달랐습니다. 조선 방산 업종이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먼저 방산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어제 그동안 반도체에 가려졌던 방산주가 어제는 또 눈에 띄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부터 나와서인데요. 방산 정책 관련 발언이 전해지면서 미국 내 방산 업체에 대한 압박감이 가해졌습니다. 때문에 미국 내 방산 업체에 대해서 압박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으로 반사 이익이 되어 돌아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산주들 일제히 또 관련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시간으로 7일 내년도 국방 예산을 66% 증액하면서 국방 예산 1,000조국으로 불리던 미국이 이제 2,000조국으로 불릴 가능성을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덴마크형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베네수엘라까지 이어서 다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산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방산주가 떠오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주요 방산주 일제히 상승했죠. 또 여기에 더해서 중동과 동유럽 중심의 K방산 수주 호황으로 중장기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또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에 따른 방위력 강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방산주가 또 다시 랠리에 참여하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트렌드 섹터 네 번째 트렌드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 섹터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방산에 이어 조선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또 한 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방산 기업에 대한 주주 환원 제한 발언 역시 국내 조선과 방산 업종의 반사 이익으로 작용해서 이 조선주에게도 또 반사 이익이 작용한 겁니다. 관련주인 하나오션 7%대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중공업과 AJ중공업 모두 각각 4%대, 또 1%대 일제히 상승했고 빅3 조선사 주가도 또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조선 섹터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하나오션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참여 기대감에 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정부가 또 이달 말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등 컨소시엄 기업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서 또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신형 잠수함 수주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수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오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독일의 여러 방산 업체들도 참여해서 또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달 3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도 급등했습니다. 계열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2026년 첫 수주로 LNG 운반선 4척과 약 1조 5천억 원가량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운반선의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이 조선 빅3와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이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를 확대하면서 실적 개선을 앞당기고 있는데요. 때문에 K방산에 이어 K조선까지 또 넘나들고 있습니다. 올해 K조선은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다 함께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어제 7.01% 상승해서 12만 9,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HD 현대중공업은 4.49% 상승해서 58만 2천 원 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떻게 흘러갈지 또 조선주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주에 이어서 조선과 방산주도 랠리에 탑승했습니다. 달리는 반도체라는 말에 탑승한 이 반도체와 조선주 랠리, 또 오늘도 이어갈지 또 다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과 또 최근 그린란드 지정학습 이슈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저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현명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트렌드 섹터 진행의 캐스터 류지연이었습니다. 네, 네 가지 트렌드 섹터 전해드렸고요. 현재 9시 16분 7초 지나가고 있는데 양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미증시 영향으로 좀 쉬어갑니다. 양시장 모두 다 현재 하락불 켜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6% 밀린 채 4,530선 현재 지나가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약보합권 나타나면서 계속 보합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0.07% 밀린 채 9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거래대금 상위단에 랭크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미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지금 하락폭을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키워냈거든요. 2.5% 하락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자율주행 쪽은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어제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 현대오토에버 지금 2%대 상승이고요. 아무래도 방산 쪽이 가장 강하네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10% 지금 상승하면서 6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7% 넘게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제 밀렸던 현대차도 현재 1%대 상승 나타내주고 있고 방산과 함께 원전 쪽도 현재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5% 상승입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트렌드 섹터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현재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합니다. 하나오션은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6%로 오늘 좀 더 시장에서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전기가 현재 24%대 급등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주반도체 단일가 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 1위에 랭크해 있고요. 알티오젠 강하게 지금 상승 탄력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보합권이었는데 현재 4% 가까운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49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도 상승 전환했네요. 0.3% 상승한 채 10만 9,050원에 거래되고 있고 G2G 바이오 어제 상승 VI까지 발동이 됐었는데요. 어제 강하게 올라서죠.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오늘 쉬어갑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투자 전략도 세워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증시의 영향으로 반도체 쉬어갈 수 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라든지 방산, 원전 쪽 조금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이 어려우신 분들 저희 프로그램 따라오시면 되고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